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좀 적어볼까요? 이제 2학기죠. 2학기는 심화 운동치료 과목으로 진행이 되고요. 심화니까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우리 1학기 때는 우선 여기에 도수치료를 뭐 도수치료라고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OS 파트에서 얘기하는 게 도수치료라고 얘기하니까 도수치료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근골격계에 대한 어떤 우리 중재, 인터벤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뭐 모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관절 모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예시를 든다고 하면 어떤 관절에 글씨 너무 못 쓰네.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글씨가 그죠? 여기 위에 한번 적어볼게요. 위쪽에 어떤 관절에 어떤 관절에 어떤 테크닉 혹은 기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테크닉을 하느냐가 여러분들이 치료함에 있어서 중요할 텐데 요 어떤 테크닉에 대해서는 우리가 1학기 때 테크닉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ROM exercise 배웠고요. 4장에서 신장기법 배웠고요. 5장에서 모빌라이제이션 배웠고 6장에서 저항기법, 뭐 균형운동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 1학기 때는 어떤 테크닉에 중점적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챕터를 나눈 거고요. 이제 2학기 때는 어떤 관절에 적용을 하느냐가 포커스인 거예요. 2학기예요. 이게 2학기. 그래서 예를 들자면 숄더 조인트에 적용을 하는데 ROM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ROM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스트렝스, 근력 강화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1학기 때 배운 카테고리에서 끄집어내서 적용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심화운동 치료에서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테크닉, 이론적으로 다 배웠던 테크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관절에 적용하는 연습만 해도 되는 게 사실 겉의 모양인데 사실 또 그렇진 않죠. 숄더 조인트에 대해서 또 깊게 알아봐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숄더로 예시를 들자면 뭐 프로즌 숄더의 단계, 3단계, 과거엔 3단계로 나눴는데 지금 4단계로 나눠서 우리 텍스트에 나와 있어요. 그런 단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어떤 테크닉을 금기증이 아닐 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론적인 내용도 이번 학기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으로 키스너콜비라고 하는 운동치료 과목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가서도 계속 기억나는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챕터는 원래 오리지널 서적인 키스너콜비는 척추부터 시작을 해요. 2학기 때 과목이. 그러니까 순서도 척추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학치사 메디컬 교재는 척추가 가장 마지막 챕터로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체 관절 중에서 시간이 없어서 한 관절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척추를 가르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도수치료 파트에 간다면 척추 질환의 환자가 적어도 백보 양보해도 50%가 넘어요. 가장 적게 잡아도 50%라고 해도 돼요. 거의 대부분 한 70%는 척추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좀 흔한 게 숄더나 니, 숄더 니 이 정도. 그리고 뭐 힙도 들어갈 수 있겠고 서비컬도 그쵸. 스파인이죠. 척추니까 목 아파요, 허리 아파요 이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척추를 1순위로 가르치고 나서 숄더와 힙, 큰 관절 들어가고 시간이 남으면 니와 뭐 엘보 이런 식으로 갈 건데 니와 엘보는 사실 현장 강의에서 들어간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척추에 좀 비중을 많이 둬서 강의를 저는 하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우리 학치사 메디컬 교재에는 이게 한 몇 페이지죠? 30페이지 정도로 해서 척추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한 40페이지 되네요. 40페이지. 40페이지 정도로 학지사 메디컬 교재는 스파인, 척추에 대해서 끝내는데, 사실 키스너 코이비 원서를 보면 이제 한번 흐름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첫째 날이니까 오리엔테이션 느낌도 있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거 제너럴 컨셉에서는 이제 뭐 이거는 좀 깊게 보진 않았어요. 그죠? 깊게 보진 않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막 나왔던 게 뭐 핸디캡이나 이런 것들 나오는 그 분류법 있죠. 국제적인 분류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그 16가지를 나눠서 젠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동을 분류했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게 파트 2부터인데, 첫 번째 ROM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학지사 메디컬 교재는 이게 모빌라이제이션이 챕터 4로 되어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뒤쪽에 있는 챕터를 끄집어 온 게 스트레칭 기법, 그리고 모빌라이제이션 기법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항 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 그래서 제가 1학기 때 강의한 건 여기까지 강의를 했고요. 파트 3가 사실 있어요. 인터벤션에 대한 개념인데, 이제 연부 조직이나 아니면 조인트, 뭐 결합 조직, 서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제가 스킵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질환별 물리치료 쪽에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습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보다는 이론적인 프린서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파트 2와 파트 3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뭘 강의를 하냐면, 이제 바디 리전에 따라서 아까 말했죠. 인체 관절의 분류법으로 2학기 때는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게 스파인인데, 스파인 키스너 코이비 교재에는 14에서 16까지 세 챕터가 키스너 코이비 교재는 무려 세 챕터가 스파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작 페이지가 409페이지죠. 근데 여기는 이제 16챕터의 시작이니까 여기서부터 한 540페이지까지 돼요. 그러니까 세 챕터의 페이지가 거의 한 140페이지인 거죠. 근데 우리 학지사 메디컬 교재는 장점은 뭐냐면, 이 스파인에 대한 국가고시에 대한 대비는 이걸로 충분히 돼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임상에 나가서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는 국가고시 위주다 보니까 좀 빠져있는 느낌이라서 이 140페이지 되는 내용과 여기 학지사 메디컬 교재를 어떻게 믹스를 해서 내가 강의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 2주 동안 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학지사 메디컬 우리 교재이기 때문에 학지사 메디컬 교재로 흐름은 따라가되, 키스너 코이비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끄집어내서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한번 이번 학기 스파인 쪽은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강의를 그럼 들어가도록 할게요.